계파 갈등의 서막이 올랐습니다.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분 양상에 돌입했습니다.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.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했던 바로 그 의혹입니다. 야당 내 가장 큰 뇌관을 건드리면서 계파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오늘의 첫 소식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를 의결했습니다. 당무위가 밝힌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입니다.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.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.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최소 확인이 필요하다며 첫 회의부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당무위는 이보다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착수했습니다. 유튜브 등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내용입니다. 당윤리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한 차례 냈는데 재조사에 들어간 겁니다.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궁지에 몰린 장동혁 지도부가 극우 사기를 키워주려고 먹잇감으로 자신과 한 전 대표를 던져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친한계를 겨냥한 대대적 조사가 예고되자 한 전 대표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. 당을 향한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. 이어서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고 일갈했습니다.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원회 발표가 보도됐다.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12.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두고 감사 착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. 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당이 이 시점에 다시 당원 게시판 의혹을 꺼내든 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6월 달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. 만약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 조사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어려워집니다.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에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되어선 절대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겁게 맞붙은 전선은 또 있습니다.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노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. 장동혁 대표는 여권의 내란몰이가 곧 끝날 것이라면서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백승현 기자입니다. 12.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과 대전을 찾았습니다. 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.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. 맞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맞습니다. 장동혁 대표의 주된 메시지는 반격을 시작하자였습니다.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면서도 지금은 똘똘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겁니다. 전날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통감을 언급했던 장 대표. 오늘은 추가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.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.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. 이 싸움 여론을 뒤집어야 우리가 이깁니다.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 이미 단결된 것 아닙니까?
이날 현장에선 자성 발언을 놓고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.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. 사과는 1년 내내 여러 사람이 많이 했으니까 사과도 그만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연하고 우리 보수당이 재창당의 수준으로 당내 소장파 의원 20여 명은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연판장 등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소장파 A 의원은 당장 6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선 지도부 모습에 속이 터진다고 했고, 또 다른 B 의원은 비상계엄 1년인 다음 주 3일까지 더 지켜보겠지만 더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내일 강원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.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. 네, 아는 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조 기자, 우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난해 11월이었죠.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. 1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다들 예상은 좀 했습니까? 네, 제가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대체로 놀랐다는 반응입니다. 장동혁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 살펴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죠. 조사 주체인 당무감사위의 이호선 신임위원장도 조사에 열려있는 태도였고요. 조사할 거란 건 알았지만 12.3 비상계엄 1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착수할진 몰랐단 겁니다. 장 대표도 어제 조사가 착수될 걸 알고는 있었던 겁니까? 네, 장 대표 측은 당무위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한마디로 몰랐단 겁니다.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여서 당 지도부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요.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어제 대표가 계엄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 메시지가 부각돼야 하는데 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어제 발표하도록 뒀겠냐고 설명하더라고요.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했겠냐는 거죠. 당무감사위 역시 어제 회의는 몇 달 전 확정된 일정이었고 지도부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그런데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 봤듯이 친한계가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고 경찰 조사도 무혐의 종결된 걸 1년 지나서 왜 다시 조사하냐고 했는데요. 의혹의 당사자인 한 전 대표도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할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는데요. 친한계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?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먼저 계엄 사과 요구 분출을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. 12월 3일이 다가오면서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. 계엄을 막았던 한 전 대표의 당시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이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습니다. 똘똘 뭉쳐 싸워야 할 때인데 찬탄파와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빌미를 주고 또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어제 책임 통감을 표명한 장 대표, 오늘 현장에선 반격의 시작이라면서 내란무리를 끝낼 것이라고 외쳤습니다. 한 친한계 의원은 사과 요구 여론을 차단하고 이슈를 전환하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또 다른 의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? 네, 친한계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겁니다. 당무감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도 재착수했는데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행위를 희화화하거나 당론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입니다. 당무감사위 조사 후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지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요.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 등의 출마 가능성을 없애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는 거죠.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.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와 친한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민기 기자였습니다.